맞지마니까요. 백사경, 사마가마경 우리는 여기에서 6가지 분쟁의 뿌리를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고, 그 분쟁의 뿌리가 분노하고 앙심을 품내서, 그다음에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데서, 질투하고 인색하는 데서, 속이고 강교한 데서, 그다음에 나쁜 원을 가지고 삿된 견해를 가지는 것에서 분쟁의 시작이 된다. 그 형태가 제가 뭐 현대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태도, 그다음에 자세, 태도, 사 사유 방식, 사유 내지는 또 사유 체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죠. 그죠? 그때 다시 한번 기억을. 요즘 우리가 공부가 전생 이야기가 돼 가지고 노는 날이 많아서 저도 뭐 그냥 아득합니다. 아득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자, 그것에 대해서 651쪽, 어 나쁜 원을 가지고 삿된 견해를 가진다. 그다음에 자기 견해를 고수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 견해, 고집이 있는 거죠. 자기만 맞다 그래요. 그것을 굳게 움켜쥐고 놓아버리기가 어렵다. 안 한다요. 비구가 자기 견해를 고수하고 그것을 굳게 움켜쥐어 버리기가 어렵게 되면 그는 스승도 존중하지 않고 불손하게 대하며, 법도 존중하지 않고 불손하게 대하며, 승가도 존중하지 않고 불손하게 대하며, 공부지음도 성취하지 못한다. 자기 견해를 고수하는 것이 자기 주장,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릴리전이라는 단어를 동양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종교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 종자가 어떤 종자, 마루 종자 쓰는데, 이 종자는 원래 불교에 연원하죠. 이 종이라는 것이 불교에서 무슨 종, 무슨 종 했을 때, 그 종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각기, 제각기 종마다 자기가 뭐냐면은 지금 선호하는 내지는 자기가 선양하는 가르침이 최상이다라는 입장에서 종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화엄종 하는 것도 화엄경의 가르침이 최상이다. 법화종 같은 법화경의 가르침이 최상이다. 선종 같으면요, 선수행이 제일이다. 이게 이제 다 종 하는 겁니다. 제일이겠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겠어요? 주장하면서 대중들의 소위 이야기해서 지지를 얻으려고 하겠죠. 근데 선종은 선종에서 끝나겠어요? 또 산으로 나눠져.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도 오교 구산 하잖아요. 5교종과 9산파가 있었다고. 오교구산. 각 산마다, 우리 저 송광사를 조계산이라 그러잖아. 예, 조계산파가 있고, 예? 또 우리 관악산 같은 데 관악산파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각 산에 대해서 거기에서 스승이 있는 거죠. 뭐 우리 계셨던 마지막 뭐 한 판을 완전히 딱 움켜잡았던 스님은 성철 스님이지. 불교 조계종 전체도 뭐 그랬지만은 가야사는 뭐 그냥 딱 그분이. 그래서 가야사는 성철 스님의 뭐냐면 수행 방식에 내지는 법문 내지는 이걸로 쫙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가야산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옛날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철 스님 제자들은 다른 스님한테 가서 기울여 법문 들어요. 우리 스님 제일이에요. 이제 요런 식입니다. 요런 식.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견해를, 그 견해가 막 제일이라면 또 문제가 없지만은 그 견해를 고수하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서로 견해가 달라지고 내지는 다른 견해에서 논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겠죠. 자, 뭐 더 이상 이야기하면 또 현실적으로 많이 할 것도 있는데 여기서 마칩시다. 자, 안 한다요. 스승을, 법을, 승가를 존중하지 않고 불손하게 대하하며 공부지음도 성취하지 못하는 비구는,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제대로 뭐냐면 공부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요즘 그런 함정에 빠졌잖아요. 소위 말해서 경전을 읽어요? 잘 안 읽어요. 저희 어릴 때는 경전 번역, 한글 경전이 없어서 잘 안 읽었는데 요즘은 경전이 번역돼도 사람들이 안 읽습니다. 왜 안 읽냐? 어렵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스님들이 그 뭐냐면은 불교를 지도하는 스님들이 당신들이 경전을 안 읽어. 그러니까 불자들이 읽을 이유가 없겠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요즘 뭐 그냥 세계 명상대회 해가지고 뭐 12월 며칠인가 명상의 날이라나 어쩌나 해가지고 명상한다고들 하는데
각 종교는 다 명상적 자치가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는 뭐 하죠? 묵상이라고 하는데 피안하잖아. 피안. 피정하잖아. 피안이란다. 죄송합니다. 피정하잖아요. 우리 불교는 스님들 얼마 전에 안거 들어갔죠. 동안거, 하안거. 피정, 안거 비슷한 건데 기독교에서는 그거 뭐 어떻게 그게 없는데 큐티라고 해 가지고 quiet time. 예. 그러니까 아까 묵상하는 거죠.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것도 다 명상이죠.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이 어떤 종교 각 종교에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굉장히 뭐 구체적으로 좀 더 강화되어서 추구하는 종교도 있고 그다음에 약하지만은 그걸 추구하는 그 종교 안에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명상데이 하면서 명상의 날이라고 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명상을 어 테라피 개념으로 바라본다든지 내지라도 여유 개념으로 바라본다든지 그 명상의 내용이 다 다르죠. 그래서 불교 명상과 그다음에 우리 소위 이야기한 영성 수련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서양 계열에서 영성 수련 다릅니다. 다른데도 막 혼용돼 가지고 짬뽕돼 있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혼용시켜요? 혼용시켜요? 불교 공부가 덜 돼 있으면 혼용이 됩니다. 불교 공부가 덜 돼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내 공부가 잘 돼 있으면은 남 이해하기가 좋아요, 어려워요? 내 공부가 잘 돼 있으면 남 이해가 수월합니다. 예. 왜 수월해요? 내 입장은 이런 거고 그 사람 입장은 이렇게 헤아릴 수가 있어. 근데 내 공부가 안 돼 있으면요. 내 공부인지 네 공부인지 이 말 들어도 비슷할 거. 저 말 들어도 비슷하고. 그래서 말이 막 짬뽕으로 나오죠. 짬뽕으로 나오죠.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 더 그렇기 때문에 경전이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요즘 시대에 더욱더 중거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치고 있어서 안타깝고 그 안타까움에 지금 우리가 니까야를 읽고 있고 그렇게 니까야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기를 잘했어요. 읽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처님 당대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미군은 승가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분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이 되지 못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손실과 손해와 괴로움을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신과 인간 했을 때는 이상과 현실이라는 거 의역하는 게 좋다 그랬죠. 안 한다요. 만일 그대가 안에서든 밖에서든 이런 분쟁의 뿌리를 보게 되면은 그런 사악한 분쟁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정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흐름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물질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가 편하고 막 요즘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이야기가 어 예전에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사회에 포함되고 그 사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은 세상이었고 그런 시대가 한참 됐는데 요즘은 이제 문명의 입장에서는 같이 사는 게 편해. 같이 안 살아도 모든 정보가 AI가 다 가르쳐 줘. 그래서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개성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독창적이고 탁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개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절을 우리는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조직이 이제 필요해요. 조직이 무색하게 되는 거예요. 조직이 무색하게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과거에 직장 생활해 보면은 사원이 기한 올린다? 기한 올리면 대리가 결제하잖아. 대리 위에 뭐 계장이든 과장이든 결제하고 그 위에 부장이 결제하면은 예 그 일은 부장이 한 걸까 과장이 한 걸까 대리가 한 걸까 사원이 한 걸까. 우리는 부장이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은 뭐 어떻게 사원의 노동력에 부장이 올라탄 거지. 음. 부장은 자기가 검토했다고 이야기하지 뭐 "검토했어요." 나중에 뭐 그러한 노력에 올라탄 거야. 노력에 올라탄 거지. 그러니까 인제 사원이 대리, 과장, 부장의 결제를 맡어 그럼 자기가 생각이 있으면 A한테 물어보면 다 검토가 끝나. 그렇기 때문에 위에 사람이 필요가 없는 위에 사람이. 회사 이게 뭐냐면은
회사 조직 운영하면은 비용이 인제 인력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인력 비용 입장에서는 윗사람이 어떻게 필요가 없어져서,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건 재택근무다 시키 뭐 대면 보고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모여서 회식하는 문화도 뭐 싹 사라진 거죠. 뭐 상인들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문화로 우리 뭐 다가들고, 안 그래도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개인주의가 심화되었는데, 이제 환경 자체도 개인이 오히려 더 독창적이고 탁월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만 더 나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실은 각기 가지는 어떻게 능력의 이것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입니다. 돈을 어떻게 취득하느냐에 차별을 가지면서 그렇게 막 차별이 심화되는 세상을 그렇게 보이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재밌는 세상이야. 딱 냉랭하니, 예? 찬바람 쌩쌩 부는 세상이라. 찬바람 쌩쌩 부는 세상이 다가오는데, 인간들은 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복고 다시 오는데, 복고를 하려면은 여러분, 사원이 마음 고쳐야 될까? 대리가 마음 고쳐야 될까? 부장이 마음 고쳐야 될까? 사장이 마음 고쳐야 될까? 그런 세계가 오면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소위 얘해서 우리가 기성들이 마음을 고쳐야 지금 갓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정을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문명 사회에서 우리가 에, 가져가야 될, 가치에 대해 고민할 것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많은데,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별로 심화되면은 더욱더 분쟁이 일어나겠죠. 자기 주장이 더욱더 강해질 것 아닙니까? 요즘 내 이 젊은 할매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딸이나 며느리가 아이 키우는데 할매들 이야기 듣는데 인터넷 찾아본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조언보다, 예? 웹이 더 정확하고 그 애들이 신뢰가 간다는 이야기예요, 엄마의 경험보다.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의 역사는요, 앞서간 선대들의 경험치로 우리가 살아서 그것에 유리했거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근데 인제 그게 그 경험치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웹이 다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실은 작지만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든. 뭐 하거든. 그래서 "김치 담아 줘." 인제 김치 메 "너는 어느 집 김치를 좋아하니 사다 줘." 이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지. 자, 그래서 그냥 그런 분쟁들이 계속 앞으로 세대별로도 많을 것이고 우리 내부에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참 살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에 다시 이제 복고 정을 갖추게 되는데, 자, 부처님 때도 이런 뭐냐면은 우리의 시대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런 분쟁들이 있어서, 그런 분쟁이 안 한다요. 652 쪽이죠. 만일 그대가 이런 분쟁의 뿌리를 안에서든 밖에서든 보지 못하면 거기서 그대는 사악한 분쟁의 뿌리가 미래에 싹트지 못하도록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이런 분쟁의 뿌리는 제거되고, 이와 같이 이런 사악한 분쟁의 뿌리가 미래에 싹트지 못한다. 안 한다요. 이것이 6가지 분쟁의 뿌리이다. 12번 안 한다요. 4가지 대중공사가 있다. 이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불교에서는 대중공사 이렇게, 대중공사, 그러니까 쟁사, 논쟁을 해결하는, 수습하는 일을 대중공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형식적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뭐 선방이나 강원 가면은 뭐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 내지는 뭐 산철 나가기 전에 항상 대중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의견을 토론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슨 이야기를 의논해 보자고 모이면은 의논해요. 입 다물고 있어요. 참 우리나라는 중립병에 걸려 가지고 이쪽 편 들기도 그렇고 저쪽 편 내 의견은 드러내요. 숨기고 또 숨겨. 이게 막 그냥 들어 있어서 참 의견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형식상으로만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님들 대중공사하면 꼭 동네 반상회 날, 여러분 반상회 했죠, 그전에? 예. 반상회 하면은 뭔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만 떠들어요. 반상회 하면 한 사람만 떠듭니다. 우리 대중공사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이 활발한 그런 의견 개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회의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은 논쟁을 해결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논쟁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법원으로 가지. 그것을 해결하는 판사가 따로 있고, 실은 법원으로 가면 잘 해결돼요. 더 꼬여요. 법원에 가면 더 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하고 지하고 나하고 싸웠는데 법원에 가면요. 그 해결을 언제 해 줘요? 언제 싸운지도 모를 때 해 줍니다. 이 정의 저 정의 채택하다 보면은 예? 뭐 때문에 싸운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법원에 가면 한 막 1년 6 개월에서 3년 사이 최소 걸리거든요. 법원 가서 해결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인간사는요, 서로 얼굴 보고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합의 보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요즘 뭐 좋다고 법원으로 막 달려가는데 제일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래야 또 변호사들 먹고 사니까. 자, 어쨌든 네 가지 대중공사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분쟁으로 인한 대중공사와 고발로, 그 분쟁, 서로 다투는 거죠. 다투는 것의 특징은 뭐예요? 지도 옳고 나도 옳은 겁니다. 그래야 다투는 겁니다. 내가 뭐냐면 잘못된데 다퉈요. 그건 어떻게 용서를 구해요. 용서를 구하겠죠. 그런데 분쟁하는 건 항상 니도 옳고 내도 옳고 분쟁. 고발로 인한 대중공사. 고발. 예, 잘못 저지르는 거 모른 척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것을 발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계를 범할 규칙. 그죠? 규칙을 범한 것으로 인한 대중공사와, 그다음에 방식에 대한 방식. 여기서 방식이라는 것은 뭐 제도의 수정이라든지 예, 생활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의논해야 될 상대가 방이 있겠죠. 그죠? 이제 방식에 대한 대중공사이다. 그래서 그다음에 방식은 율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중공사로 이루어집니다. 안 한다요. 이것이 네 가지 대중공사예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참 당신 열반할 걸 대비해서 많은 걸 준비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유산을 뭐냐면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나중에 잘 살다 보면 내 자식들이 알아서 다들 그냥 내 재산도 나누고 이렇게 해요. 또 법원가. 그래서 너희들이 똑같이 하면은 똑같이에 대해서 애들을 인정할까? 똑같이를 싫어할까? 요즘 뭐 애들이 한둘이니까 그런 점인데, 그전에 한 대여섯 명 가족들이 있으면요, 똑같이가 돼요. 큰아들은 내가 큰아들인데 막내는 내가 끝까지 임종을 지켜봤는데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똑같이가 균등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마다 느끼는 내지는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지죠. 내용이 달라지죠. 그것에 대해서 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고 법이거든. 그러니까 왜 야소다라가 아들 라울라한테 부처님이 6년 만에 당신 고향으로 오셔 가지고 라울라가 인제 "저분이 너희 아빠다." 해서 "너희 아빠에게 가서 유산을 달라 해라." 그 유산을 달라라고 하니까 애가 뭐 안 하겠어. 쫄랑쫄랑 와 가지고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니까 뭐 했어요? 출가시켰 그 출가시킨 이유가 뭐죠? 부처님께서 주실 거는 법, 가르침 있기 때문에 법을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라울라한테만 법을 주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법을 또 유산으로 남겨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대중공사라든지 분쟁, 6가지 분쟁 이런 가르침들은 37가지 보리분법 다 부처님 유산에 해당됩니다. 유산. 그래서 유산을 잘 보존해야 되겠어요. 유산을 예? 아무렇게나 취급한다든지 내지는 어디 꾸깃꾸깃 처박아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 불교가 37가지 보리분법을 꾸깃꾸깃 가지고 지도 모르고 이 유산이 이게 지금 안에 내용이 뭔 내용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꾸깃꾸깃 해서 처박아 놓고 부처님 유산을 받은 거야. 자기들은 달마한테 유산을 받았다는데 육조 해능 내지는 유산이 오다 보니까 이상하게 너무 집으로 왔다 갔다 보니까 이상하게 된 거야. 자기 유산도 아닌데 상속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사람들은 일조부터 중국에 계보작 적잖아. 여러분, 족보가 있는 것은 그 집안 사람이에요. 그 집안 사람을 누가 의심할까 봐 만든 게 족보야. 족보는 그 집안 사람을 누가 의심할까 봐 만드는 게 족보입니다. 우리가 조선 중기 이후에 각 뭐냐면은 명문가들이 족보를, 명문은 당연히 족보가 있었겠지. 아니 옛날 고려 귀족 사회든
조선의 사대부 사회든 명문가들은 족보를 남한테 보여줬겠어요. 그냥 그 자체가 명문가야. 그 자체가 명문가고 그 자체가 귀족입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진하게나 그냥 계급이 인제 많이 사대부가 무너지고 양반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반상이라는, 뭐 우리 사극에 나오는 법도를 중시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남고 계급 이동이 막 될 때 족보가 막 만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희 저는 속명으로 김씨, 김가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김씨가 저는 경주 김씨입니다. 경주 김씨가 원래 우리 집안이 경주 김씨겠어요. 근데 분명히 족보를 샀겠어. 저 뭐 이게 김씨가 제주도까지 살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귀향을 왔대요. 경주 김씨가 세도가 가기 때문에 귀향 갈 일도 잘 없습니다. 이게 그냥 뭐 설득력이 없어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봐도. 근데 족보는 버젓이 있어요. 족보는 안에 보면 뭐 한자로 적어 가지고 뭐 가계도도 그래 복잡한지 어쩐지 옛날에 족보 올릴 때마다 돈 내라고 하는데 좀 뭐 그런, 저한테는 그런 소식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는 게 인제 우리 집안 가계로 확정짓고 이렇게 하는 게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 선종의 계보도 그렇다. 선종의 계보도 남들한테 보여주고 우리가 정통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지, 무슨 달마가 와 가지고 해가한테 이렇게 이렇게 전법을 해 가지고, 예? 달마가 중국의 초조고 달마 앞으로 해 가지고 저 뭐 28 조가 있었다나 뭐 몇 조가 있었다나라고 이야기하면 순날조죠. 불교 사회에 그런 계보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아니잖아요. 사실 아닌데 여전히 저래 가면 본문으로 쓸까 안 쓸까? 마치 정통인 양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사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진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 맨날 이야기, 그래서 절에 가서 법문하는 거 싹 다 설화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해가가 파란 쪽 잘랐다 했어요. 원래 불구자였다 그랬어. 예. 우리가 역사서에 보면 불구자거든. 그러니까 해가가 그 마음병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마음병 생긴 해가가 달마에게 와서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그 아픈 마음 내봐라."라고 하는 게 해가와 달마의 언어적 만남의 처음이지. 그러면 굉장히 맞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한테 그 상처 입은 마음을 한번 내놔 봐라. 마음이 네가 어디 있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차.' 싶은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쭉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안 그러고 그냥 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쩌다 보니까 이야기가 그냥 역사까지 갔는데 다시 대중공사로 와서 13번 안 한다요. 때때로 일어나는 대중공사를 가라앉히고 수습하기 위해서 1 급까지 대중공사를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대중공사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죠? 논쟁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7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직접 대면하여 수습하고, 14호부터 그 설명이 쭉 나옵니다마는 현대적으로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직접 대면하여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제일 빠른 것은 어떻게 얼굴 보고 수습하는 게 제일 빠르죠. 얼굴 보고 수습하면. 아이 그냥 친구들끼리 싸우면요. 옛날에 선생님이 강제로 악수시켰잖아요. 악수하고 나면요. 계속 싸울 마음 생겨요. 악수했으니까. 더 이상 싸울 명분이 안 생겨. 그 강제적 방법이라도 이 방법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가 중요하다 그래? 수습이 중요해요. 수습이 수습은 문제의 원인에 있대요. 아니, 수습은 문제를 벗어나는 데 있대요. 문제를 벗어나는 데 수습이 있습니다. 원인은 나중에 분석해도 됩니다. 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인 분석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원인 분석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대면하여 수습하고, 그런데 대면하여 수습하는데 이것은 제일 편한 방법인데 기억을 일깨워 수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억을 일깨우는 거는요. 뭔 짓을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외면하고, 자기가 잘못했는지 모르고 외면하고, 예? 요즘 애들 이야기로 요즘 애들 이야기로 쌩 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들 얘기로. 그러면 어떻게 기억을 하죠. 그 기억을 그 사람이 기억할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의 기억을 더듬으면 될까? 그 사람은 기억 못 하죠. 다른 사람은 기억을 더듬 "아이 너 했잖아. 그런 말 했어." 이러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거는 대면하더라도 서로 그 대면할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 태도가 있는 사람들, 내지는 기억을 일깨우더라도 그 기억을 일깨우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즉 태도와 자세가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승가에 대한 예 가장 기본적 견해와 그 어떤 승가에 대한 사고방식, 사유체계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이런 것들 수습이 되겠죠. 자 기억을 일깨워 수습하고 그다음에 죄를 범했을 당시에 정신질환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수습하고 정신질환 상태라고 번역을 했는데 뒤에 번역된 데 실성할 경우가 있죠. 예. 속된 말로 꼭지가 예. 예. 끝이 턴한 거지. 그 실성했을 때 너는요 아까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 소위 해서 실성했을 때는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질렀든지 엄청난 일이 막 파생되어 저질러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성신 차리면은 '참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여 수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폭력이 욕을 한 번 하기 쉽습니다. 두 번, 세 번부터는 더욱더 강력한 언어가 갑니다. 첫 번째 말은 내가 악의를 가지고 악의를 품고 한 말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뭔 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실은 더욱더 날카롭고 그냥 칼로 베는 꼬챙이로 찌르는 그런 언사를 썼겠죠. 아무 기억도 없이 어떤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언어도. 근데 몸으로 폭력을 행하면요. 아유 무자비해집니다. 인간이 처음 하기 나쁘지 아주 그냥 무자비해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실성했을 때 일어나는 거지. 현실적으로 분쟁이 뭐 소위해서 내가 일방적 잘못이나 내지는 서로 간의 그냥 오해나 뭐 내지는 착각이나 이런 것으로 말고 뭐 물리적 행동으로 일어났을 때 정신이 실성 상태가 되고 그랬을 때 이게 수습하려면 참 힘듭니다.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해결돼요 안 돼요? 하세월입니다. 이거. 하세월. 그러니까 하세월이라는 이야기가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 예. 참 우리나라 6.25 때는 이해관계가 복잡해요. 실은 예? 이익 볼 거는 주변 나라들이 다 봤어. 이익 볼 거는 주변 나라들이 다 봤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그래 복잡 안 하고 이 반도만 두 동아리 딱 내면 돼. 휴전선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사자로 끼지도 못하고 예? 대충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선 긋고 말았단 말이야. 그런데 왜 우리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우리가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의 이해관계, 유럽도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러시아가 동진해 왔을 때의 문제. 내지는 또 러시아는 자기들이 이미 침공해 가지고 빼앗아 먹은 것을 더 확보하거나 완전히 굳히려는 이해관계. 근데 우크라이나는요.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냥 뺏기기만 뺏기고 나라가 완전히 완전히 진짜 유린당하고 절단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들이 다 다르죠. 그 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사실상 우리는 멀리서 이해 당사자가 아니지만은 그건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해결돼요, 안 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전쟁을 왜 했어요? 실성 상태에서. 전쟁한 이유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아, 저지르고 보자라고 한 거야. 그때 우리 처음 전쟁할 때 전문가들 뭐 한 달이면 끝나니 심지어 3 일은 끝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보 같은 일입니다. 왜? 이게 파생적으로 뭐냐면은 번지는 것은 상상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을 때 가장 피해자는 누구요? 피해자는 예. 그 전쟁터에 있는 일반인, 민초들이 가장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지. 그 실성 상태 정신질환이라고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확연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소위에서 주먹 다짐이 일어나고 뭔 다짐이 일어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요 끝난 거라. 그 조직은요 뭐 이 회복 불능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인제 또 어떻게 진짜 잘못했어. 그 잘못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피해. 아유, 피하면서 '저거하고 상종하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다 피해. 그때가 뭐냐 우리가 왕따, 소외 이런 것들이 생긴다든지 내지는 그 소외가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또 이익되기 때문에 소외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부당한 처사를 당해서 갑질을 당해서 항의를 했어. 그러니까 그 갑질을 한 예? 힘 있는 자가 얘를 딸을 시켜. 그러면 이 사람의 억울함을 아는 주변은 이 사람을 도울까? 이 사람을 또 외면할까? 이 상황에 빠지면 참 힘들죠. 그죠? 아. 이런 것들이 요즘은 더 많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참 여기서 인제 고백하고 했을 때는 자기가 잘못했으면 고백하는 거죠. 고백. 근데 고백이 여러분 여기서 고백이라고 했지만 요즘 그게 있잖아요. 공익 신고. 공익 때문에 그래서 신고해서 보호자 보호받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은 어떻게 내가 이걸 이야기를 했을 발설을 했을 때 부당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어? 그것을 발설하는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요즘은 사회가 발달해서 그게 돼 있죠.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고백이죠. 자기 주장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부당한 것을 목격했고 잘못됐는데 나는 그것을 예 고발한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고백은요. 자기가 인정하거나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백은. 여러분 스스로한테는 여러분들이 고백 잘하지. 근데 여러분 댁에 계신 남편한테 오늘 집에 가서 "사랑한다." 고백해 보세요. 하고 싶은 거. 뭔가 손해 본다는 느낌이 없겠어? 내가 해야 돼, 지가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용기와 인정이 없는 겁니다. 용기 없고 인정할 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것도 지금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을 받아주는 사람도 실은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고백에 대해서 사실상 어떻게 그 고백한 사람에 대해서 괜찮다고 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돼 있을 때 고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할 만한 때 고백하는 거예요. 음. 자 인제 우리가 등사적 용어로는 자백이지. 자백. 지금 어디 우리 요즘 막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 "자백해요." 끝까지 그냥 발뺌해. 끝까지 발뺌해서 쪼끔씩 내. 그 쪼끔씩 내는 게요 자기한테 유리하려고. 그래서 이 자백계라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자 그래서 필요한 게 이게 앞에 잘 안 됩니다. 대면에서 잘 해결 안 되는 것도 있고 기억을 헤아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또 어떻게 실성했는데 그걸 문제 상태에서 더 이상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남아 있을 경우도 많고 수습되지 않은 채. 그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인제 요즘 제도에서 많이 차용하는 것이 다수결입니다. 다수결. 그 다수결. 소수의 의견도 뭐 우리가 보호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대략 어떻게 다수결에 따르는 것이 요즘의 제도죠. 부처님 때도 당연히 부처님 때뿐만 아니라 뭐 히랍 전통에서도 히랍이라는 그리스죠. 그리스 전통에서도 다수결이 있죠. 자기들이 이제 공화정을 했으니까. 다수결은 항상 공화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공화정이라는 게 뭐죠? 공화정? 회의 체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를 민주공화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민주와 공화라는 것은 상치됩니다. 서로 상대됩니다. 왜냐하니까 민주는 가장 기본이 자유예요. 공화는요 자제에 있어요. 자유자재는요 서로 배치되죠. 그러니까 공화는 서로 의논해 가지고 내가 더 하고 싶은데도 해야 돼요. 자제해야 돼요. 자제해야 되는 게 공화입니다.
그 공화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수결, 다수결에 따르고 그러니까 큰 전체 의견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 이게 다수결에 순응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안 그러면요. 끝까지 자기 입장 고수하고 그렇게 해서 반대하고 해서 계속 분쟁의 불씨를 남겨둘 수가 있죠. 다수결도 승복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이 악행을 대중이 갈마로써 그 악행을 이제 갈마라는 것이 갈마는 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그 오늘 지금 이렇게 법회하면 법회 회자가 모일 회자잖아요. 여기 갈마작법이라 그럽니다. 불교용어로 갈마작. 법회 의식이 있잖아. 법회 의식을 하면 어떻게 삼기하고 뭐 이렇게 쭉 하는 의식 체계가 있죠. 그 안에서 순서가 있고 그 안에 내용이 있고 이제 의식을 뭐냐면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불공의식 무슨 의식하는 그 의식을 이제 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마. 대중이 갈마로서 또 갈마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갈마는 요즘 스님들이 이제 포살 의식하죠. 뭐냐면은 옛날에는 보름마다 한 번씩 개를 잘 지키고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는 포살 의식을 했거든. 그 포살 의식이 갈마 작법이라 그럽니다. 실은 중요하죠.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도 점검하고 남한테 뭐냐면은 그것을 보여서 '잘 살고 있구나.'라고 평가받고 인정받아야 뭐냐면은 되는 거죠. 뭐 소위 저도 내 혼자 잘 살면 되겠어요. 안 그러면 대중들이 잘 산다고 인정해 줘야 되겠어요. 잘 산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아니 그 대중들의 척도 눈높이에 제가 사는 삶이 소위 해서 그 뭐냐면은 어 수행자로서 벗어나지 않아야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막 아무렇게나 살면요. 소위 제가 그러게 저래 돈도 좀 생기고 해서 요번에 외제차를 하나 샀어. 이게 잘 사는 거야. 참, 참, 저 중에 미쳤는갑다. 그게 대중 눈에 잘 사는 게 아니죠. 아니고, 예? 지가 어디 뭐냐면 좋은 식당 가서 밥을 먹어.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너는 잘 사는 거죠. 좋은 식당 가서 밥 먹으니까. 와, 적잖이 60만 원짜리 커피가 있다. 그냥 야 석잔에 이제 바리스타가 내려주는데 60만 원짜리 커피가 있대요. 이 '누가 먹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먹을 사람이 있기는 있겠더라고. 우리 뭐 중국에 보이차 몇 억씩 하잖아요. 보이차 몇 억씩 하니까 뭐 석잔에 60만 원 뭐 돈 있는 사람은 먹겠더라고. 우리가 뭐 와인 한 병에 뭐 몇 천만 원씩 억씩 하는 와인도 있으니까 먹으려면 먹겠는데 내가 석잔 60만 원짜리 커피 뭐 마시면은 그걸 내가 커피를 너무 즐기기 때문에 60만 원짜리 커피를 마셨다면 여러분 '아 저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구나.' 하겠어요. 저거는 정신이 나갔다고 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그 대중의 눈높이 내지는 어떤 우리가 수행자라는 범주,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의 범주 안에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지면은 실은 재미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거죠.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는데 "아유 그냥 기도해. 기도해 가지고 이번에 천도대 딱 지내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이번에 뭐 신민하고 김우빈이 결혼하는데 그 김우빈이라는 친구가 아팠다며. 법륜 스님이 저 경주에 남산에 바른보살상 앞에 가서 기도해놨다고 신민한테.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뭐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제 경주 관음보살상 난리가 날라라. 어. 하는데 기도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이제 젊은 애가 암이 걸렸으니까. 어.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 급하니까 이런 위안 저런 방법 이런 것들을 해 보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위로받고 내지는 용기 얻고 하면서 그 어떤 치유의 시간을 기다리고 극복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 요소에 휴식 공간이라든지 내지는 또 이벤트라든지 이게 필요합니다. 뭐 그래서 하는데 아니고 내가 누구라 오면은 "네가 돈 많이 내면은 좋게 해결될 기고 적게 내면은 덜 좋게 해결될 기고 아예 안 내면은 너는 더 안 될 거야."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 만난다면 이건 어떡해요.
이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인제 소위 이야기하면은 갈마에다 해당되는 겁니다, 갈마. 그래서 우리가 정해 놓은 갈마 작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정해 놓지 않았지만은 대중의 눈높이 내지는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갈마가 있겠죠. 그 갈마로서 그 악행을 판결하고, 그래서 판단하는 거죠. 대중들이 판단하고 지프로 덮어서 수습해야 된다. 그 지프로 덮어서 수습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과보를 받을 거는 받고, 내지는 거기에서 어 대충 무마해 줄 수 있는 것은 무마해 주고 하는 것이 지프로 덮어서 수습한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인제 그제 길상화 보살이 뭐 잔뜩 가져와 가지고 나보고 먹으라는데 나 그거만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그 인제 점심때 같이 내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어제 버페 때 내놨으면요. "저래서 이 뭐냐." 근데 내가 가져온 거를 갖다가 길상화 보살한테 "저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이 그래 내 생각해서 가져왔으니까 잘 먹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잘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혼자 그거 꾸역꾸역 다 먹고 있으면 아유 참나. 그냥 대중들하고 나누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푸로 덮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장면들이. 어제 그냥 그 뭐야 두 경자가 $10씩 받았다며. 그래서 뭐 경자 이름이 좋다는데 나는 참 경자 이름이 안 좋더만은.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재미죠. 그냥 해 보는 실은 뭐냐면은 그 안에 껴 있는 뭐 달러라든지 돈의 돈보다는 그 나는 시를 한 줄 더 읽어 보라는 권고였고 그다음에 어제 우리 또 거사님들 많이 왔잖아요. 거사님들이 참 우리 절이 마당 있는 절 같으면은 거사님들이 참여할 일이 참 많습니다. 마당에 등 다는 것부터 해 가지고 마당 쓰는 거 뭐 오만 일 다 시켜도 돼. 화장실이 수시식 아니라도 거사님들 시킬 일이 많거든. 그것 때문에 "야 안 올라나?" 근데 우리 절은 딱히 거사들이 와서 할 일 없어요. 참 남자들이 참여할 것 없이 앉아 있는 게 그런데 어제 인제 같은 날은 그래도 얼굴 딱 이래 대중들한테 선보이면서 한 말씀씩 하는 게 공연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들 해라니까 다들 말들 잘하고 예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인제 그런 것도 청년이니까 할 수 있는 장면이고 재미와 이런 또 이때까지 못 해 봤던 거 그다음에 이런 것도 골고루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푸로 덮는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을 때 이런저런 기회나 방책이나 이런 것으로 수습하거나 묻어 두거나 내지는 또 어떻게 다르게 예? 왜냐하면은 좀 미뤄 놓는 이런 방식이 지푸로 덮어서 수습한다라는 표현에 예 있는 겁니다. 14번 아난다에 어떤 것이 직접 대면하여 수습하는 것인가? 아난다여 여기 비구들이 이것이 법이고 이것은 법이 아니다.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율이 아니다라고 분쟁을 일으킨다. 아 이게 서로 맞다고 분쟁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법이 아니다라고 아까 종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의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교종도 5개로 우리나라에 와서 그다음에 그 선종도 9분파로 나뉘어서 오교구산이라는 분파들이 있었겠죠. 뭐 계속해서 논쟁이 그거죠. 과거에 그냥 오조 스님이 지둘 스님이 도노점수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성질 스님이 도노돈수다라고 한 바람에 돈점 그러니까 절에서 돈 밝히고 점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돈자는 문득 돈자 갑자기 돈자고 점자는 차츰할 때 점자입니다. 불교 공부가 갑자기 한꺼번에 탁 다 될 수 있는 것인지 차근차근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돈점 논쟁이 오래도록 지속됐고 요즘은 그런 논쟁조차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 어렵게 옳아요 하니까 어떻게 아직까지 성철 스님의 영향력은 그대로 있어서 돈오동수를 편들어야 되나? 근데 어떻게 저 옛날 고려시대 때 살았던 보조국사 스님은 눈치 안 봐도 되지. 근데 또 송광사 위세를 봐서는
뭐 도노 점수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쪽 저쪽이 막 해서 그걸 뭐 돈점 논쟁에 대해서 학술대회도 하고 뭐 이랬는데 학자로들 사이에서는 결론이 안 나죠.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이것은 법이다. 이것은 유리다.'라고 합니다. 유리라는 것도 뭐 우리가 소위 해서 어떨 때까지 봐 주고 어느 것까지 대주냐 했을 때는 각기 견해가 다르죠. 저같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비구니 선생님들은 이 율 지키는 거 막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뭐야 모밀, 모밀 먹으러 같이 갔는데 비구니 스님이 나보고 같이 있는데 그 주문 받는 사람한테 "파는 빼고 주세요." 그래서 내가 비구니 스님한테 그랬지. "파하고 원수 짓나." 그러니까 파는 오신채라서 내가 네가 오신채에 그냥 그렇게 민감할 정도로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 오신채가 그거는 우리가 소위 해서 각성, 에 우리 고춧가루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마늘, 사람을 각성시키는 그런 재료들을 먹으면은 수행하는 데 방해가 돼서 된다고 해서 오진채를 금했습니다. 이게 뭐 소위 해서 초기 불교에 아예 그런 거 없는데 이제 중국으로 전승되면서 그런 것들이 대승불교권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전히 무슨 그것이 대단한 양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파 안 먹을까요? 안 먹어야 돼요. 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야 되겠어요. 중요한 건 그거라는 겁니다. 파 안 먹는 게 뭐 중요하다고. 파 먹고 안 먹고가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전에 김치 담을 때 "아유 절여서 그냥 뭐 써도 됩니까?" 해서 "그거 다 써야 맛있다. 안 쓰고 담아봐라. 뭔 맛으로 먹는가." 어 그런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근데 그 소위 얘기해서 저 음식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관대한데 그것에 대해서 또 지키는 분은요 막 따지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탁 어느 절에 놀러 갔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 스님이 마늘 냄새 나서 싫다고 가라고 쫓겨난 적도 있어요. 어 어릴 때. 그때는 막 대학 들어가서 1 학년 때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내가 뭐 밥만 맡아봐도 마늘 냄새가 안 나는데. 하는데 마늘 안 드시는 분들은 가면은 서양 사람들 우리 만나면 마늘 냄새 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즌에 버터 냄새 나듯이 난다 그럽니다. 예 난다 그러는데 그 정도에 민감할 정도로 수행을 하나 돈에 재물에 민감할 정도로 경계를 하나 했을 때는 난센스야. 자 이런 것들이 "이것은 유리다."라고 분쟁을 일으키죠. "안 한다."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3차 결집이 일어났을 때가 3차 결집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건데 3차 결집이 우리 아는 뭐냐면 외샬리, 외샬리의 비구들이 연못에 조그마한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을 던지겠다. 그 돈을 어떻게 싹 걷어 가지고 자기들 소유해서 그냥 다른 지역에서 온 그 3차 결집을 주도한 스님이 놀래 가지고 다른 승가에게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연못에 돈 던지게 했잖아. 요즘 어디에 돈 던져요 요즘? 부처님 앞에 돈 던지게 만들었지.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게 참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주 소위 이야기한 불교를 딱 근본주의적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법당에 지금 나만 알 게 없습니다. 나만 알 게 없어요. 근본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완화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격조는 지켜야지. 그 격조를 지키는 것이 소위 이야기한 누구? 황보살 딸내미가 "다른 절 다 그냥 어디 다녀봐도 대원정사가 제일 싸요." 이래. 걔한테 이미지는 대원정사는 싼 절이야. 싼 절. 근데 우리가 싼 거야. 격조를 지키는 거야. 격을 지키는 거야, 격. 그러니까 격이 뭐냐니까 소위 얘기해서 격이라는 것이 세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 거기에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테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격인 거죠. 자 안 한다요. "그 비구들을 모두 화합하여 모아야 한다."
함께 모여서 법들을 만들어야 한다. 법들을 만들고 나서 그에 따라서 공사를 가라앉혀야 한다. 그 분쟁을 가라앉혀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직접 대면하여 수습해야 한다. 이것이 직접 대면하여 수습함으로써 여기 어떤 대중공사들은 가라앉게 된다. 그래서 요즘도 뭐 비구 250개 받고 비군이 348개 받는 건 안 맞아요. 왜냐하니까 그게 못 지킬 보면은 돈을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이 돈을 소유하지 못하는데 다들 돈 가지고 다니자니까. 돈 안 가지고 다니는데 그럼. 그럼 뭐 가지고 다닌다니까. 카드 들고 다니는데. 뭐 그거나 그거나인데 그 250개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자본주의 사회하고 안 맞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어느 정도가 돼 그런 것들이 지금 세심하게 살펴져야 되는데 이게 승가 사회에서도 예? 빈부 차이가 아주 극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가가 승가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죠. 자 15번 안 한다에 어떤 것이 다수결에 따르는 것인가. 위에는 다수결이 뒤에 나왔는데 이렇게 다수결이 먼저 나왔습니다. 안 한다에 만일 그 비구들이 그 대중공사를 그 초소에서 가라앉히지 못하면은 그 비구들은 많은 비구들이 머무는 그런 처소로 가야 한다. 거기서 그래서 몇몇이 모여서 해결이 안 되면은 더 많은 사람 공론화 시켜야 된다. 요즘 말로 공론화. 거기서 모두를 화합하여 모여야 한다. 함께 모여서 법도를 만들어야 하고 법도를 만들고 나서 그에 따라서 공사를 가라앉혀야 된다. 그걸 공론화시켜야 되죠. 공론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소위 해서 요즘 대의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라는 것이 공론화장입니다. 그래서 공청회 같은 것들 많이 하고 그렇게 이런저런 법도 만들고 아주 우리가 모르는 법들 참 많죠. 예. 워낙 세상이 다양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공론화를 시켜야 되죠. 근데 실은 공론화 시키어서 뭔가 하면은 양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하면은 내가 모든 걸 다 쟁취하는 것이 회의가 아닙니다. 회의를 하면 항상 어떻게?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는 게 회의입니다. 근데 처음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 게 회의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인데 기본인데 그게 인제 어떻게 공론을 안 시키고 계속 어떻게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돼 있는 거죠. 안 한다예요. 이렇게 다수결에 따른다. 이와 같이 다수결에 따라 여기 대중들은 여기 대중공사들은 가라앉게 된다. 우리가 요즘 여러 보살님들 뭐 초팔되면 회의하는 것은 무슨 공론화 시키는 거야. 뭐 분쟁이 안 일어났으니까 절차를 논의하는 거야. 절차 내지는 뭐 역할 분담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역할 분담도 공론화 시켜야 됩니다. 아니고요. 나는 뭔가 하려는데 예? "너 그거 왜 해?" 이러면 기분 톡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역할 분담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육법공양 하잖아. 꽃은 누가 들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그래야 돼? 나한테 맨날 과일 만들라고. 과일이 제일 무겁거든. 과일 만들라고. 어? 꽃은 누구한테만 주고. 어. 저 큰절 가면은 그 이제 꽃 드는 데도 그 뒷돈이 오고 한다한테. 그 뒷돈이 부정한 데 쓰이는 게 아니고 그것을 기부를 해야 된다. 기부를. 어. 다 들라니까. 후보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절은요. 서로 안 들래 가지고. 어.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공론화시키고 서로 의논하고 이제 절차 상의하고 하면 되는 거죠. 16번. 안 한다요. 어떤 것이 기억을 일깨워 수습하는 것인가? 기억. 일단 다들 어떻게 자기가 옳다고 수행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수납갑다경에 가는데 내가 항상 우리가 안이비설 신의가 있잖아요. 안이비설 신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잖아. 그것이 인식의 가장 기본인데 그렇게 인식하는 방식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뭐요? 내 지눈에 안경이잖아. 옳은 거야. 그렇게 들리는 게 옳은 거고. 그래서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의심을 사람들은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들은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욕망이 있다. 왜?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예? 아 소위 하는 자아심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몰라요.
그런 줄 알고. 그래서 기억을 일깨워 수습하는 것이 있죠. 기억 수습. 그것이 "니는 잘 몰랐지만은 네가 기억을 항상 그렇게 사니까 살아 버릇해서 어? 너는 그냥 그런 줄 알지만은" 하는 것이 기억을 일깨워 수습하는 것인가. 안 한다야. 여기 비구들이 존자는 빠라지까나라는 게 뭐냐면 한문으로는 바라이자입니다. 바라이, 바라이. 밑에 보면은 인제 바라이라고 주에 나옵니다. 빠라찌까라는 건 바라이. 바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살도 음망, 탈생, 도둑질, 거짓말, 그다음에 음행, 살도 음망, 이게 바라이죄에 해당됩니다. 이 죄는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지으면 안 되지. 지으면 안 되지. 그래서 바라이죄를 짓게 되면은 승가에서 축출됩니다. 근데 승가에서 축출되기 애매모호한 바라이죄에 또 근접한 죄가 있겠죠. 그래서 빠라찌까에 가까운 그런 죄를 범한 것을 기억합니까? 빠라찌까에 가까운 바라이죄에 가까운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돈을 안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총무가 다 받았네. 총무 받은 건 내 돈이요, 총무 돈이요. 근데 자기는 돈을 안 받았다고. 바라이죄 소위 여기서 내가 도둑질 안 하고 넘시키면요. 요즘은 그걸 갖다가 뭐 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건 자기는 안 했다고 결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 시키고 한 것. 어. 그러니까 이간질 시키고도 "나는 어떻게 이간질 시켰어요." 거짓말 안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 요렇게 인제 막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라치카에 가까운 그런 죄를 범한 것을 기억합니까?" 하니까 이게 생활 습관으로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라이죄가. 살도 음망이. 그러니까 그냥 보살들만 보면 해죽해죽 웃어요. 이 사람은 친절한 사람입니까? 공부에는 관심 없고 이성에만 관심 있는 사람입니까? 친절과 어떻게 해요? 예? 이성의 관심은 참 백지장 한 장 차이잖아. 근데 그거죠. 저도 인제 절에 오면은 다 웃어 줍니다. 내가 누구 오면 뭐 안 웃어 주겠어요? 다 웃어 줍니다. 근데 웃어 주는 거는요, 절에 왔으니까 오랜만에 봐서 웃어 주는 거지, 평소에 내가 전화해 가지고 말로 웃어 줄 수 있잖아. 내가 언제 말로 웃어 줍니까? 오명지 한번 내가 말로 웃어 주더나? 어. 전혀 안 합니다. 왜 전혀 안 해요? 어. 그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경입니다. 경계. 안 그러면요, 이게 친소관계 생기면 여러분도 난감하고 나도 난감해지는 게 그런 거거든. 그래서 친소관계 만들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파라티카에 근접한 개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내가 토요일 날 또 청소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청소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데 그날 사람들 오니까 정신불병 청소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면 막 청소하고 있는데 수현신보살이 전화가 온 거야. "어디세요?" "법동이지 어디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처음,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에 처음이에요. 누가 온 거는. 그래 가지고 하니까 뭘 득 사 사다 주고 간단 말이야. 사다 주고 간단 말이야. 근데 아니고 그때 내가 뭘 끓여 먹으려고 끓이고 있었거든. 그래서 "아이고 나 뭐 끓이고 그래." 아니 시키시지. 시키는 순간 빠라지고. 뭐 어떡해요. 시킨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저 사람이 그걸 좋아하구나. 그래서 이거보다 더 해요, 덜 해요? 더 하죠. 그전에 영경아가 그냥 국을 맛있게 끓여 와서 내가 먹으라 해서 내가 잘 먹고 났는데 "영경아 맛있어요." "맛있다." 했는데 "다음부터 끓여오지 마라." 어 "왜요?" 이래서 하는 얘기야. "네가 자꾸 끓이면 내가 버릇되잖아. 그럼 니는 더 맛있는 거 끓여오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때요? 예. 더 맛있는 거 끓여다 주는 걸로 서로 관계가 형성이 돼. 그러면 막 이게 머리 아프지. 뭐라 그러는데 한 번도 안 끓여오더라. 요즘 영경아 바빴어. 어. 영경아도 육수를 묘하게 내는 능력이 있거든.
자 어쨌든 요런 것들이 인제 빠라찌까의 범할 그러니까 발화입죄를 범할 가능성이 잔혹한 사람들 내지는 진짜 무참한 사람들 말고는 없는데 빠라찌까에 근접한 죄를 범한 것을 기억합니까 했는데 이걸 모르고 사소한 행동인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라고 어떤 비구를 빠라찌까나 빠라찌까에 근사한 그런 법을 범했다고 질책한.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도반이여, 도반들이여. 나는 빠라찌까나 빠라찌까에 근사한 그런 죄를 범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그냥 그게 일상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안 한다요. 그런 비구에게 이렇게 기억을 일깨워 수습해야 한다. 안 한다요. 이렇게 기억을 일깨워 수습해 한다. 이와 같이 기억을 일깨워 수습함으로써 여기 어떤 대중공사들은 가라앉게 된다. 소위 말해서 여기서 뭐냐면 기억을 일깨운다는 얘기는 충고죠. 충고를 하면 충고를 들을 줄 알면은 얼른 수습되죠. 면 우리가 소위 대면에서 수습하는 것도 있고 충고, 질책하면은 충고나 질책을 받아들이면은 수습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무슨 이야기해도 저는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도. 왜냐니까 그것에 대해서 막 항변할 만한 그런 대단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면 되죠. 그리고 또 '아 그렇게 저 친구도 나를 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것도 고치려고 애를 쓰면 되고 한 단면이기 때문에. 아니고 또 어떻게 그때 나를 또 이해해 달라고 변명, 내 스스로 변호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 변호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합니다. 또 어떤 부분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고백할 때도 있는 겁니다. 17번 안 한다요. 어떤 것이 정신질환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수습하는 것인가? 정신질환 상태. 물리적 행사가 막 일어나면 정신질환 상태가 실성한 상태가 된다 했죠. 안 한다요. 여기 비구들이 존재하는 빠라찌까나 빠라찌까에 가까운 그런 계를 범하는 것을 기억합니까? 라고 어떤 비구를 빠라찌까나 빠라찌까에 가까운 그런 계를 범했다고 질책한다.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도반들이 나는 빠라찌까나 빠라찌까에 가까운 그런 개를 범한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부정함에도 이들은 이보시오. 존자가 빠라찌까나 빠라찌까에 가까운 그런 개를 범한 사실을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잘 알아야 냅니다라고 추궁합니다. 질책하고 추궁하잖아요. 나는 기억 못하고 질책하고 추궁합니다. 이때서 일어나는 게 뭐죠? 서로 항변하고 하다 보니까 싸웁니다. 다른 일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대답한다. 도반들이여 나는 그때 실성하여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실성하여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략했는데 질책하고 추궁하면은 항변하고 막 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지. 어 아니라고 막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반 대중들이 바라보는 시선의 척도가 있거든. 자기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예. 자기 입장에서 억울한 거는요. 그냥 자기 입장이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예?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이다. 요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대중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 소위 해서 이게 무슨 소위 해서 이런 대중 공간을 어? 주도하는 사람이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뭐 하는 사람이든 그게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은 참 이게 우리가 소위 해서 자질 덕목에 있어서 참 부족한 현상들이 예 생기는 거예요. 요즘 내가 세상에 하도 그냥 이런저런 이러쿵저러쿵 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 안 할랍니다 그냥. 이 경제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얼굴 자기 대봐야 그죠? 그런데 인정할 거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고 세상 살면은 내가 대운전사 이렇게 살고 있지 여러분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내 아니어도 여기 와서 살 사람 천지입니다. 다 잘 살아요. 내만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착각이고.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고 아니 뭔가 그래 대중이 원하지 않으면 시대가 원하지 않으면은 뒤로 물러 앉을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지. 이거 막 끝까지 그게 뭐라고 연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참 그러니까 무참하지. 예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예 엘리트라는 집단들의 허망함. 내가 어제
불교 이제 일반 신문은 내가 안 본 지 오래됐고 불교 신문들은 인제 외부로 봅니다. 예, 불교계가 어떻게 인제 소식 돌아가는가 해서 알아보니까 모 지방에 어떤 스님들이 뭘 했는가 봐. 그 스님들 이름 옆에 무슨 절 주지, 무슨 절 주지 척 하는데 어떤 스님 옆에서는 옆에 가로 열고 서울대 출신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 적어 주는 기자라는 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간이나 아니 무슨 승려가 돼서 무슨 대 출신 그 과거가 뭔 소용이 있어요. 예? 속절 없는 거지. 그 그거 그대로 덕 쓰고 있는 거야 머리에. 예? 이게 무슨 커다란 뭐 어? 그 덕목이나 되느냐 생각하는데 이러니까 문제적인 게 이게 교양, 자질, 덕목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한다는 것은 참 문제고 저도 항상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래 비판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그런 문제가 없는지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렇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죠. "야 그 아마 그렇지만은 어? 중이 벼슬하는 것이 닭벼슬 봐도 못하다고 그랬는데" 과거에 어릴 때 스님들한테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요즘 그 이야기했던 스님들이 다 벼슬하려고 난리야. 자기들 입으로 맨날 닭벼슬보다 못한 게 중벼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제 우리가 이렇게 깨놓고 이야기하면 창피하잖아. 그럴 때 "아이고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어흠하지. 요즘 간혹 가다 옛날 어릴 적 도반들 이렇게 전화하면은 얘들 어떻게 목소리를 다 그렇게 천편일률로 다 까는지 몰라. 나보고 전화하면 목소리 그대로로 이래. 목소리 바뀔 일이 왜 뭐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라에 왔어." 이렇게 할 일이 없잖아. 예? 걱정됩니다. 근데 이런 그게 어떡해요. 여러분 정신 나간 거죠. 나 내가 무슨 탐욕을 낼 때 탐욕을 내서 뭔가 저질러서 정신 나간 거죠. 일반 사람도 그 전날 여러분 그 전날 내가 여러분들도 쇼핑하다가 과소비하면은요. 그다음 날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그냥 실성했나 봐." 이렇게 일반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다면 문제가 있죠. 그죠? 나는 그때 실성하에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실성하에 사문답지 않은 행동과 말을 많이 저질렀나 봅니다.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실성하여 이것을 행했습니다라고 안 한다요. 그런 비구에게 정신질환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실성, 이게 막 그냥 혼이 빠진 것이 혼나간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수습해야 한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도 이걸 인정할 줄 아는 수행자도 대단한 거죠. 실은 안 한대요. 그러니까 뭐 실컷 여신도들 희롱해 놓고 말이야. 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지나가는 거지. 이제 그런 인간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막 지난번에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 들은 그 이야기 해 드렸잖아. 연가 이제 나중에 끝나고 옷가지나 이렇게 태우잖아, 건전에서는. 다 연기 올라가는 거 보고 "보살님 보여요. 극락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실성 실성 상태입니다, 실성 상태. 그냥 가지가지더라고요, 가지가지대로. 어. 아니 그거 이야기를 하면은 지는 봤다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환장하지. 아유 그냥 오늘 전도 잘 됐습니다. 뭘 어떤 게 전도가 잘 된 건데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려면은 죽은 자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 죽은 자에 대한 예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외로움과 아픔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파악이 쭉 끝나 있어야 겸허한 죽은 자에 대한 예의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간다는 인생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고 삶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고 그 예의는 어떻게 진짜 내 스스로의 삶도 그렇게 예? 예의 있게 예? 참 그렇게 사느냐 이런 나의 자세, 태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고 해도 전도 잘했다고 하겠어요. 그냥 예? 그 돌아가신 분이나 가족들을 위로하고 추모하고 그런 이야기를 언사를 쓰겠어요.
예 그런 거죠. 예 언어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종교적 언어를 쓰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정신상 질환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여 수습해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정신질환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여 수습한다. 이와 같이 정신질환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여 수습함으로써 여기 어떤 대중공사들은 가라앉게 된다. 근데 요즘 이런 이야기 하면은 예 대중공사를 해요. 뒷담화들을 해요. 뒷담화를 합니다. 18번 까지만 읽을까요? 안 한다. 어떤 것이 고백하는 것인가? 안 한다. 여기 비구는 질책을 받지 않든 간에 죄를 범한 것을 기억하고 드러내고 공개한다.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지. 힘든 거지. 예. 그래서 공개한다. 안 한다야. 그 비구는 원로 비구를 뵈러 가서 한쪽 어깨로 윗옷을 입고 이게 뭐냐면은 자기보다 어리거나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요.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원로 비구. 고백은요.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가 스님들끼리 법거량한다 그러거든. 법거량한다는 이야기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것을 우리 법거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거량하는데 법거량은 항상 어떻게 스승과 제자가 하는 거예요. 예, 지도 편달의 상태에 있을 때 법거량을 하는 것이지 지네끼리끼리에서 법거량을 하면요. 중구난방이 됩니다. 큰일 납니다. 법거량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막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별소리 다 하죠. 그 이야기도 할 이야기 많은데 오늘은 뭐 생략하고 자 합장한 채 그에게 말한다. 존자시여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은비군은 말한다. 범한 것을 봅니까? 그러니까 봅니다. 그것을 네가 직면했느냐 이 봅니까라는 거 직면했느냐 네가 네 상태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가 실은 참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양입니다. 나의 잘못을 대면 직면할 수 있느냐 봅니까? 봅니다. 앞으로는 다시 짓지 않도록 단속하겠습니까? 단속할 것입니다. 예. 직면해야 그거에 대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참회가 일어나서 그것을 우리는 사참이라고 그러는 사참. 구체적 사실 내지는 현실에 대해서 직면하는 것을 사참이라고 해요. 그에 대해서 반성하고 하는 것 사참. 그래야 이참 앞으로 짓지 않고 앞으로 어떤 이런 것들은 왜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는 사참을 할 줄 알고 그 승화를 시킬 수 있는 이참을 할 줄, 이치로 참여할 줄 아는 그 참여를 해야 되는데 뭐 일반 사람들은 이참만 잘합니다. 그냥 도리만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 안 되니 저러면 안 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못해? 사참을. 사참. 사참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공개 반성을 할 줄 아는 것이 사참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것은 잘못한 거는요. 내 입으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업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 한다. 이와 같이 고백한다. 이와 같이 고백함으로써 여기 어떤 대중공사들은 가능한다. 그럼 이제 저 뭐야 원로 비구는 선언하겠죠. 나에게 고백했고 이 비구는 이제 그러한 어떤 잘못에서 벗어났다라고 선언하면은 대중들은 그것을 다 수긍할 수가 수긍하면은 대중공사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참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중공사가 의논이 아닙니다. 그죠? 논쟁이 일어났을 때 수습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전이 우리한테 주는 유산이야.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내지는 그 우리 대승경전에서 우리 중농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이야기야. 사변적 이야기야. 사변적 이야기. 머리 굴리는 이야기거든. 사변적 이야기인데 사변적 이야기는 현실적 욕망의 해탈을 하고 난 다음에 사변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마치겠습니다.